안녕하세요. 코드나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장 마감 정리하고 내일 관심 종목, 관심 섹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NFT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터 쪽, 그리고 장 막판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그 코세페 관련해서 화장품 쪽도 나쁘지 않았고, 대선 관련 정책주, 인맥주가 좀 반응을 보인 하루였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NFT 관련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이제 갔는데,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좀 상한가 갈만했어요. 섹터도 굉장히 신선한 섹터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돈이 많이 몰렸고, 이런 종목은 좀 상한가 또는 뭐 20% 이상 노려볼 만하죠. 저도 이제 단타를 좀 하다가 상 풀릴 때 상따를 했는데, 우리가 단타를 하더라도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의 크기, 재료의 크기를 좀 알고 매매를 하면 좀 긴 시세를 먹을 수 있다. 이 뉴스가 의미하는 부분, 그리고 얘가 해당되는 sek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하고, 또 재료의 크기는 상징성, 신선함,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 크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NFT는 굉장히 신선한 섹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재료의 크기와 관련돼서는 제가 금요일 날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장중에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상한가를 가면서 제가 이거 관련된 종목들 좀 정리를 블로그에 좀 해봤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NFT 관련해서 시세가 났던 종목들, 여기 보면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게임 쪽, 하이브 JYP, SM 관련된 엔터 쪽, 그리고 서울옥션,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이 있고, 오늘은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이 같은 뉴스로 상한가를 갔고, 효성 ITX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종목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관련주인 다날, 또 서울옥션, 이즈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또 시세를 냈고, 드래곤플라이가 또 장 막판에 뉴스가 나오면서 NFT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래곤플라이도 NFT 관련된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큰 시세를 줬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NFT란 이제 신선한 테마, 그리고 핫 테마에 이런 이제 테마군이 이제 형성이 되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종목이 이쪽에 또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 또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날에.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하시면서 그날 뉴스 좀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주도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NFT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엔터 쪽입니다. 이 엔터 쪽 보면 추가적으로 디어유 상장이란 그런 재료가 있어요. 디어유도 제가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면 팬 메신저 플랫폼 버블 운영사 디어유 상장, 최대 주주가 SM의 자회사인 SM 스튜디오이고, JIP도 2대 주주로 합류가 된 상황입니다. 디어유가 오늘 일반 청약 첫날인데 9천억이 몰렸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11월 10일 날 상장 예정이고, 또 이 플랫폼은 이제 메타버스와 또 관련돼서 그쪽 서비스를 현재 이제 준비 중입니다. 자, 엔터 쪽은 위드 코로나, 메타버스,
NFT 이쪽이랑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게임 쪽에 이어서 NFT와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로 이쪽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쪽 관련된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 좀 추려가지고 좀 스윙으로 좀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 쪽 한번 차트를 보면, 자, 하이브. 네, 지금 상장 후에, 네, 지금 뚫었어요. 전고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SM도 보면, SM도, 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 뭐 이런, 좀 보이죠? 그래서 저항을 뚫고 지금 위에서 돌고 있고, 네, 수급 한번 보고, 하이브도 수급이 좋아요. 수급 좋고, JYP도 보면,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수급 좋고, YG엔터,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 YG 플러스도 보면, 얘가, 네, 차트를 보면, 자, 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 같아요.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네, 수급도 네, 좋고, SMCNC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자, 뭐 NFT, 게임 이쪽도 다 메타버스와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NFT 토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화 하겠다. 그래서 거래를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NFT가 지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요. NFT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목을 받을 만한 또 아이템이 엔터 쪽이다. 아티스트, 소속된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활용을 해서 뭐 음원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엔터 쪽을 한번 주시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터 쪽 관련해서는 이제 팬덤이 강한 이제 회사가 더 유리해요. 그 팬층이 이제 두꺼워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잘 팔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우리가 좀 이런 쪽은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는 엔게임이 오늘 구글 플레이 뭐 인기 차트 1위라는 뉴스로 상한가를 갔는데 보통 이제 매출 1위는 좀 봤는데 인기 차트 1위는 좀 생소해요. 근데 인기가 있으면 또 매출도 오르겠죠. 보통 게임 쪽은 출시가 되기 전에 사전 예약자가 많거나 뭐 전작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출시 전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출시 후에 이렇게 뭔가 매출 1위, 뭐 인기 1위,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딘 때도 그랬고, 위메이드, 뭐 미르2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매출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쪽은 그런 이제 테마의 특성이 있다. 이해하시고, 게임 쪽은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장 후반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분봉을 보면, 자, 넥스트가 그랬고, 이노뎁, 선익, 뭐 이런 종목들이 장 후반에 종가 관리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개발사 해외에서 유럽법인인 오딘 개발사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가 떴고 추가적으로 이 인수자금을 위해서 삼자배정 유주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공시는 좋죠. 네. 그 오딘 개발사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 판권 확보를 하고 이 인수자금은 제3자 배정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시장의 반응이 괜찮게 나왔어요. 10% 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장품 쪽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는데 코리아셀 페스타 그리고 중국 광군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괜찮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 정책 인맥주가 오늘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국민의힘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섹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 뭐 확연하게 누가 앞서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은 장중에 시세가 나오면 네, 공략은 가능하겠지만 오버나이트 하는 건 조금 네,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또 결과까지 보는 건 홀짝이에요. 결과는 보지 마시고 네, 투표 결과 전까지만 매매하는 그리고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매매하는 전략으로 해야 되겠다. 홀짝 매매는 그건 도박입니다. 홀짝 매매는 하지 마시고 네, 그 전까지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전 관련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29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29일 29일 날 나왔던 뉴스이고 뉴스 내용은 체코 투코반이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체코 총리하고 회담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문 대통령과 바비스 총리가 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 시작이 되니까 뭐 이번 주 중에 내일 모레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 쪽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원자재 쪽 관련해서 뭐 요소수, 마그네슘 관련주들이 뭐 시가에 갭뜨고 추가 상승 없이 이렇게 뭐 계속 흘러내렸는데 원자재 관련주들의 특성이 좀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특히 원유 같은 그런 종목들 전날 좋은 뉴스가 있거나 장 끝나고 나서 새벽에 오일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그랬을 때 장 초반에 갭이 시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은 시가의 갭이 뭐 굉장히 많이 뜬다, 뭐 5% 이상, 7% 이상 뜬다라고 하면 시가에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쪽 섹터 이제 특성이 그래요. 최근에 보면 시가 갭이 뜨면 좀 지켜보다가 시가를 강하게 돌파할 때, 그럴 때 이제 따라 들어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넥슨 GT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이제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제 뉴스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중국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사전 예약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굉장히 크게 냈었는데 중국 출시를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내일 갭은 뜰 것 같아요. 상한가를 갔으니까.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니까 내일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 갭이 고가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이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시가 갭에 좀 따라가는 매매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특히 뭐 단타는 그날그날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을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타를 하더라도 뉴스의 크기, 재료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매매를 하자.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매매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뉴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베팅으로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지 그 분봉의 어떤 파동, 호가창의 흐름, 뭐 이런 것만 보고 매매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금요일 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